네, 글로벌 경제 이슈 짚어보는 김보미의 뉴스카페 시간입니다. 김 기자, 네.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영상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岸田文雄君を本院において内閣総理大臣に指名することに 자, 기시다 신임 총리가 의원들의 박수에 답합니다. 지난 4일 기시다 후미오가 고노를 제치고 일본의 제100대 총리에 선출됐습니다. 第100代内閣総理大臣に指名されました岸田文雄です。自由民主党と公明党の連立による新たな内閣が発足をいたしました。職責を果たせるよう全身全霊で取り組んでまいります。 기시다 총리는 앞으로 어떤 경제 정책을 펴나가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첫 번째 시간에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고노다루가 원래 유력하다고 했는데 기시다 후미오가 새 총리가 됐다 그러면 나름 뭐 반전 아닌 반전이 있긴 있었네요. 네. 이 후보들이 이제 그 나물에 좀 그 밥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김보미 기자가 좀 정리를 해줬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고노는 이 차기 총리 선거 이제 후보 이 여론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지지율을 좀 받았던 인물인데요. 선거 전략을 잘못 짜면서 패배의 쓴맛을 좀 보게 됐습니다. 일본 총재 선거에서는 민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이제 당내 지지율이 훨씬 더 중요한데 이 자민당 내부에서 아직까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라는 사실을 좀 간과했던 겁니다. 고노가 아베 정적으로 꼽히는 이시다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을 자신의 편으로 포섭했던 게 좀 결과적으로는 역효과를 낳았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참고로 일본 의회에서는 집권당 총재가 총리직을 겸하고 있고 현재 집권당은 자민당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임 기시다 총리가 지금까지 하는 좀 다른 정책 행보를 보일 것이냐 이게 좀 궁금해지는데 네. 어떻게 좀 전망이 되고 있죠? 네, 기시다 총리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성장보다는 좀 분배에 보다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경제 정책의 좀 주축이었던 이 아베노믹스를 좀 수정을 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좀 정책을 좀 바꿔나갈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대표적으로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해서 주식 거래세나 좀 배당세 등과 같은 금융 관련 소득세를 좀 높이고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몫을 늘리는 기업에게는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안 등이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 증시는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보통 뭐 성장보다 분배를 추구한다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별로 달가워할 만한 소식이 아니겠죠. 당연히 네.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테고 주류 어떤 계층들의 반발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기시다가 이런 정책을 정말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직 확신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면서요. 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아직 여러 선거 일정이 더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일본은 이달 31일 중의원 선거를 그리고 또 내년 여름에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경우에 기시다는 제101대 총리로 연임하면서 입지를 굳히게 되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취임 한 달여 만에 물러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자민당이 과반 의석수를 확보할 것이란 관측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다만 기시다 내각의 첫 지지율이 45%대로 전임 스가 내각 출범 때와 비교했을 때 한 20%포인트가량 낮은 수준이어서 또 불안감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기시다 총리가 된 건 자민당 내부에서의 선거에서 총리가 됐다라는 거, 총재가 또 됐다는 거고. 총리직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앞으로 네. 남은 선거에서는 자민당이 이제 집권당이 될 수 있느냐 이걸 따져보는 선거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일본에서는 지난 70년 동안 사실 이 자민당이 집권하지 않았던 적이 거의 한 2차례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은 정권이 바뀔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코로나19 대응이 미흡했다, 올림픽도 실패했다라는 그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네. 당은 바뀌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기시다 총리 체제에서 우리나라와의 이 관계 어떨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일단 기시다는요, 이 보수 우파 성향이 강한 자민당 내에서도 좀 온건파로 분류가 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의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현재로서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그대로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일례로 기시다 총리는 한일 관계에 대한 인식을 이미 선거 과정에서 일부 드러낸 바 있습니다.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위안부 합의 내용을 모두 이행했고 문제 해결의 키는 한국에 있다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한편 선거 기간 중 내놓은 공약에서는 이 반도체를 비롯한 이 주요 물자를 확보하고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법을 만들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당장 어제 이 모태기 외무상 역시 기시다 내각 출범 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이 한국에 주장해야 할 것은 확실히 주장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 스가 총리 시절의 입장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라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일본 자민당의 뿌리가 이 극우 전범들의 역사하고 네. 좀 맞닿아 있기 때문에 당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한일 관계가 그렇게 앞으로 좀 진전을 할 만한 그런 여지는 없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좀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실리적인 외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총리가 나와준다면 좋지 않을까, 일본 경제에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네.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